오늘은 계파 정치,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죠.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3일 전이죠.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면담, 독대를 원했는데 면담으로 이루어진 그 회동을 보셨을 겁니다. 한 80여 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이죠? 예,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 등 윤 대통령의 반응은 용산에 직접 확인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경전이 장난 아니죠. 대통령실에서는 헌정 유린을 막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고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한동훈 대표가 각색하지 말고 예스냐 노냐 말하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어디가 왜곡됐는지를 말해보라고 반응하면서 두 진영 간의 강대강, 당정 대립, 대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윤한 갈등은 시작된 지 좀 꽤 오래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경률 비대위원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고요.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당대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잠잠해지나 싶었다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또 공천 문제, 선거 패배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 등으로 계속 왔습니다.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 찬성 입장을 내세우고 대통령 쪽에서는 원희룡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서로 완전히 등 돌린 사이가 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 단순히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친윤과 친한의 당내 계파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양상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면담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저녁 만찬 회동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한동훈 대표도 다음날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한 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약 20명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경제학의 정의 중에 하나가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는가라면, 마찬가지로 정치의 본질 중 하나도 한정된 권력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계파 싸움이 되면 이게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한쪽이 정치적으로 거의 죽을 때까지 싸우는데요. 개인이면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화해하자 할 수 있지만 이게 집단으로 되면은 그렇게 멈추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끝까지 갑니다. 이번 경우에도 지금 시작이 특별감찰관 추천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서 좀 짜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은 70% 이상 모든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와서 특별감찰관은 좀 때늦은 게 아닌가, 겨우 특별감찰관 임명하자는 이야기에 감히 못할 말 한다는 듯이 반대쪽에선 이렇게 용기 있는 발언이 어딨냐는 듯이 반응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WWE 찍고 있나 싶기도 할 거거든요. 하지만 아까 계파 싸움이 나면 끝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만 지켜보시면 기다리던 불꽃놀이가 벌어질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일단은 친한계가 유리해 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고 딱히 반전할 계기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은 대통령의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친한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의원 8명, 딱 8표만 이탈하면 특검이든 탄핵이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죠. 쓰면 이길 수는 있어도 이후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탄핵이 진행되고 정권이 넘어가면 너 때문에 보수가 망했다면서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죽 서서 남 줄 수는 없으니까 명분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그 빌드업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회담에서 원탁 테이블 가지고 홀대 논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나 지금 특별감찰관 이야기 꺼내는 게 그런 명분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건 바로 국민들의 뜻입니다. 죽 서서 남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명분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과정이 내가 이기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늘 있는 정치인들의 그런 권력 다툼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정말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건지 양쪽 모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계파 갈등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랑 제일 비슷한 건 이명박 정부 때 친박 갈등이겠죠. 그때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이긴 했지만 정말 죽일 듯이 싸웠고, 진짜로 이명박계가 패배를 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명맥이 남아있고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는 있다는 게 이 책 보수의 종말을 보시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의 책 광고인데요. 곧 10월 30일에 출판되고요. 지금은 교보문고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 중이니까요. 많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구나 하실 겁니다. 재미도 있고요. 친박 갈등에서는 당대표 계파와 임기 말 대통령 계파가 서로 싸웠고요. 당대표 쪽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총선 때는 친박과 비박, 계파 갈등이 있었고요. 아직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었고 지지율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친박이 이겼는데 대신에 당이 망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 다르기는 했지만 만약 윤 대통령이 출당이 된다면 노무현 정부 때 친노, 비노, 계파 갈등과 또 비교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계파 갈등은요, 어떻게 보면 권력의 속성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면서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한심한 권력 다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 때 붕당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배웠듯이 계파 싸움에 국민은 없습니다. 저놈을 죽이고 우리 계파가 권력을 차지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만 있을 뿐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계파의 문제점은 비전과 가치 중심이 아니라 특정 인물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그 인물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그가 인기가 있는가, 힘이 있는가만을 보고, 그러다 보면 권력에 기상하는 불나방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세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나방까지도 받아들이다 보면 오로지 권력만을 바라보는 이념도 가치도 국민도 없는 권력의 눈먼 계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물 중심 계파의 문제점은 우두머리 보스에게 계파원들이 너무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처럼 보스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들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스가 이상해도 한번 인물 중심 계파가 만들어지면 돌이키기 힘듭니다. 저는 인물 중심의 계파보다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정파가 더 이상적인, 더 올바른 형태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계파는, 세력은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국회의원 1인으로서는 권력을 가진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법안을 발의하려고 해도 최소한 10명의 의원들이 모여야 되고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무언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이고요. 그렇다면 정치에서 세력화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인물 중심이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정파가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누군가의 전행을 막고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가치 중심의 정파가 이상적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인물 중심 계파에 대해서 권력을 나누기 힘들기 때문에 세력을 만들기는 힘들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한나라당 시절에 소장파로 불렸던 남원정 트리오도 결국은 뭔가를 이뤄내지 못했고, 원희룡 전 장관도 이제 소장파로 불리기는 힘든 그런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보수라는, 또 새로운 보수라는 가치를 가지고 출발했던 유승민계도, 유승민 대표가 인물 중심의 계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중심의 정파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싸움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개혁보수 이준석계도 당내에서 유의미한 세력을 만들지 못했고요. 신당을 창당했지만 그 창당한 과정에서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준석계는 지금 보여주는 모습만 봐서는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치 중심의 정파가 세력을 만든 적이 없었느냐 하면 있기는 있었습니다. NL과 PD로 대변되는 운동권 출신의 통진당, 정의당 등이 있었고요. 큰 인물이 있었지만 인물 중심보다는 가치 중심의 정파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IMF 이후에도 NL과 PD라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면서 지금은 그 명맥만 겨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 정치는 나쁜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인물 중심의 계파,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왔던 그런 계파 정치보다는 그래도 국민의 뜻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한두 명에 의존하지 않는 가치 중심의 정파가 하나쯤은 만들어져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정파가 성공하면서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을 봅니다. 우리 정바세 정당 바로 세우기가 혁신 정당 혁신 운동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